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기능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써야 되는 기능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 연습을 좀 못하셨던 분은 좀 내용을 보시고 하면 되고요. 뭐 선 그리고 네모 그리고 하는 거는 간단했어요. 그냥 축을 잘 이용하면 된다였습니다. 축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는 선이 세 개의 선이 만나서 면이 이루어진다였어요. 이 면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3D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뭐 선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네모로 그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도 축을 잘 쓰셔야죠. 축. 이때 축을 고정하는 기본 키가 키보드 화살표 키였습니다. 그래서 네모를 그리든 동그라미를 그리든 키보드 화살표를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쪽에 있는 X 방향의 직각인 형태로 그릴 수 있는 축으로 고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키보드 화살표 왼쪽 키를 누르면 이 화면상에 보면은 Y축 방향의 직각인 상태로 그릴 수 있는 Y축 방향의 직각인 상태로 그릴 수 있는 요 뷰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키보드 화살표 위쪽 키는 바닥면에 새겨지죠. 바닥면에 새겨지는데 Z축, 요 축의 직각인 방향으로 2D를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잡혀져요. 그래서 저 키보드 키를 잘 쓰셔야 되고요. 키보드 화살표 아래쪽을 눌러 쓰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좀 확장해서 쓰는 기능이니까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동그라미를 그린다면 바닥에다가 원을 그리고 푸시풀 도구로 위로 올릴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를 이쪽으로 그린 다음에 측면으로 돌출시킬 수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 축을 고정시키는 기능은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네모는 사실 똑같거든요. 네모는 똑같으니까 네모 하셔도 되는데 동그라미나 다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위로 한번 해보시고 측면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쪽으로도 한번 돌출시켜 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축을 쓸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릴게요.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고 얘를 그릴 때 알아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점, 반지름 이렇게 그리는 도구인데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눌러주시고 중심점을 찍고 이렇게 움직여서 좀 크게 해보시면은 얘가 원인데 각이 져 있어요. 원인데 각이 져 있습니다. 작을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크면은 얘가 표시가 나요. 이게 스케치업이 원을 그리는 방식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고요. 호도 마찬가지예요. 호도 각이 져 있는데 곡선으로 그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곡선이 아니고 직선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곡선처럼 보이게 그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좀 큰 원을 그린다 그러면 이거가 지금 있는 요 개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변의 개수, 원이지만 변의 개수를 조절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숫자를 넣으시고 16 그리고 뒤에다 S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면 바뀝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중심점을 찍은 상태인데 얘보다는 좀 더 변의 개수가 많은 원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32S 엔터 누르면 좀 더 많은 수가 되죠. 이거보다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64S 엔터 그러면 점점점 부드러워지죠. 다만 저 변의 개수가 많으면 컴퓨터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저거는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좀 조절해서 쓸 줄 아셔야 돼요. 물체의 크기에 따라 조절해서 쓸 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입력하시면 둥근 원이 되겠죠. 뭐 멀리서 봐도 되는 앤데 이렇게 변의 개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책상에 다리인데 동그란 다리다. 근데 멀리서 볼 거다. 그러면 그냥 8개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반지름을 찍기 전에도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8S 엔터
그리고 찍어주고 적당히 요만한 물체일 거잖아요. 사람 크기를 보면 작은 물체일 거니까 그 다음에 올려보면은 이게 팔이든 뭐든 이 정도면 원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건물이니까 사람이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면 상당히 굵게 그린 거거든요. 그 이거를 팔각형이라고 누가 볼 것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치업은 용량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갑자기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세히 그린다고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원이지만 변처럼 그릴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원을 그릴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8S라고 하신 다음에 반지름 200 정도 되는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옆에다가 이제 다각형 도구로 똑같아요. 얘도 처음에 사이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는데 이때 8이라고 넣으셔도 되는데 8S 엔터 하셔도 돼요. 저 S를 입력하면은 무조건 변의 개수를 바꾼다 뜻이 되기 때문에 명령어 사용 중간에 8S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 S를 안 붙일 거면 처음에 하셔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 변의 개수를 넣어야 되는데 S를 붙이고 엔터 하시면 명령어를 쓰고 있는 중간에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원을 그려놓은 다음에 다른 명령을 쓰지 않았으면 그려놓은 다음에도 바꿀 수 있어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변의 개수 바꿀 때는 숫자 S 엔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8S로 하신 다음에 중심점 찍으시고 반지름 200에 엔터 하시면은 찍고 반지름 200 이때 축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아무 까만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나 녹색 축 방향으로 반지름 방향을 놓고 200 엔터 하시면 이 두 개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여기도 눈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개가 형태상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얘네를 옆에 있는 그 푸시풀 도구 이렇게 요 위로 생겨 있는 도구 이게 이제 물체의 높이를 줘서 3D를 만들어주는 스케치업에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푸시풀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눌러서 높이를 한번 줘볼게요. 높이를 줄 건데 한 60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물체도 600 정도의 높이를 줘보겠습니다. 2D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은 3D에서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원으로 그려야 되는 물체는 변의 개수가 몇 개든지 간에 원으로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3D를 만들었을 때 보여지는 형태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두 개는 변환이 가능해요. 변환이 가능하긴 한데 좀 귀찮죠. 그래서 그냥 원을 그릴 때는 원으로, 다각형을 그릴 때는 다각형으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차이는 이거예요. 여기 그 폴리곤으로 올려놓은 물체의 면을 눌러보면 하나하나 선택되죠. 근데 원으로 만든 물체는 면을 눌러보면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다각형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면은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왜 특징이 되냐면 다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애는 면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편집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면이 하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이동 툴로 저희가 면을 옮긴다도 가능했고 선을 옮긴다도 가능했잖아요. 선을 옮긴다. 이런 데 있는 선이나 이런 거를 옮긴다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얘를 3D로 만들고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원과 저 다각형은 다르기 때문에 딱 맞춰서 쓰시면 좋아요.